이게 조금 너무 밝죠? 여기 조금만 어둡게 해주세요. 네, 지금 막 소개받은 장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옥션의 낙찰자입니다. 생전 처음 이런 낙찰을 받아본 거고요. 저거를 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저는 현재 포스텍 옛날에 포항공대 저 지방대 중에 포항이라는 그 시골에 있는 공대에 지금 겸직 교수로 있는데 실제로 저는 포항공대 89학번입니다. 그때 당시로 전산학과, 전자계산학과에 89년도 요맘때쯤인가 하여간 되게 추운 날 가서 시험 치고 그랬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포항공대는 포스코가 만들었습니다. 포스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철강 산업, 세계 철강 산업에 굉장히 큰 그 업적을 남긴 그 회사고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설립자는 박태준 회장님인데 제가 입학했을 때 박태준 회장님이 이렇게 뒷짐을 지면서 곤봉 하나를 들고 이렇게 그 대학 관계자를 이렇게 찌르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했던 추억이 좀 있습니다. 포항 포스코 지금 본사 앞에 가면 그 철로 된 구조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보기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 철을 이제 재활용해서 이렇게 만든 큰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연상이 좀 돼서 저거를 저 안쪽에다 한번 그 전시해 볼까 하는 욕심에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NFT 이코노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저는 그 3년 전부터 포스텍 블록체인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전공 자체는 머신러닝. 그때 당시로 굉장히 오래전에 2000년에 박사를 받을 때 저걸로 전공했는데 어떤 회사도 갈 수가 없어서 특례 때문에 어쨌든 이동통신 그 시스템 만드는 회사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항상 좀 일찍 시작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좀 일찍 시작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속도는 AI나 다른 클라우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블록체인에서의 성공을 좀 기대하면서 빌리빗이라는 그 토큰 담보대출 회사를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웃기잖아요. 대부업입니다. 대부업. 토큰 대부업. 토큰을 맡기면은 돈을 빌려주는 그런 굉장히 좀 이상한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NFT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해서 최근에는 피카소하고 앤디 워홀 작품을 NFT로 만들어서 분할 소유권이라는 그걸로 좀 팔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NFT로 굉장히 많은 컨설팅하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1919년 포스텍 블록체인 최고위 과정에서 강의했던 주제가 토큰 이코노미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실제로 오늘 NFT 이코노미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주제로는 처음 발표합니다. 근데 실제로 토큰 이코노미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있었습니다. 야, 무슨 토큰 그런 사기 집단이 만든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이코노미를 만드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는데 그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죠. 실제로는 지금도 그런 공격을 조금은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NFT로 무슨 뭐 그런 걸 파냐. 근데 어쨌든 시장도 있고 김영진 교수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많은 그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는 그럼 도대체 NFT로 어떻게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몇 개의 장표에서 좀 잡아봤습니다. 네. 제가 그 학교에서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제일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게 지금 흐린데요. 하여간 인터넷 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정보의 인터넷이라고 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굉장히 값싸고 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휴대폰에 갖고 있는 사진을 마구마구 전송하잖아요. 무료로. 그리고 근데 정확히 보면 그 원본은 내 휴대폰에 잠겨져 있는 거고요. 단지 가는 거는 그냥 카피본만 막 날아가요. 돈을 그렇게 복사해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고민도 하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제로 밸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게 이제 혁명이고 패러다임의 변화고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블록체인의 세상에서 지금은 요 옛날 장표는 FT만 있었는데 지금 NFT를 제가 이제 넣었습니다. NFT와 FT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두 개의 이제 시너지가 지금 많이 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뭐 그냥 단순한 그런 토큰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리, 미술, 뭐 아이덴티티, 뭐 투표권 이런 다양한 권리들까지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지금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로부터 자산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프로토콜 경제라는 말로 많이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말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NFT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토콜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란 말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많이 쓰죠. 그 경제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 밑에 결론을 제가 좀 냈습니다. 빨간 걸로 썼는데 그냥 먹고 살면 됩니다. 그게 경제라는 게.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고 그냥 컴퓨터공학 박사인데 살다 조금 이제 관련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경제인데 우리는 전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죠. IT 쪽에서는 공유 경제란 말을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버, 뭐 에어비앤비 이런 데들이 이제 공유 경제라는 말을 하는데 결국은 기존에 혼자만 독식하던 시대이 아니라 약간 공유하면서 좀 먹고 살아보자라는 뜻으로 공유 경제라는 말을 썼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토큰 이코노미 또는 NFT 이코노미를 쓰는 거는 결국은 그런 공유 경제에 나타난 말과 같은 맥락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뜻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경제의 3주체는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가계와 정부와 기업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블록체인 하시는 또는 토큰 쪽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앞으로 다오라는 얘기도 좀 하셨는데 이 정부의 역할 자체가 이 탈중앙에서는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요. 기업도 어떻게 보면 좀 약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가계 또는 개인의 그런 역할이 점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닐까 이런 경제의 3주체에서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 교과서에 나오는 회상해 보려고 한번 그림을 만들어 왔고요. 그러면 NFT에 관련된 기술은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FT가 있고 NFT가 있는데 뭐 개념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이런 식의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201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NFT라는 그 기술은 물론 2009년에 비트코인이 시작됐고요. 그 뒤로 한 6년 있다가 시작됐고 2017년에 처음 크립토 펑크가 나와서 이제 이 가격이 지금 비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처음 했다는 거, 먼저 했다는 그 이유입니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구현해서 만들었다는 거고요. 저기 있는 저 1번, 2번이 지금은 한 750만 불, 80억 정도 되게 팔리고 있습니다. 크립토키티는 뭐 2017년에 시작을 했고요. 뭐 기술적으로 보면 그냥 토큰과 NFT, FTI 토큰은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썼지만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가능한 그런 자산으로서의 역할이고요. 뭐 NFT를 구매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토큰 아이디라는 게 기존 그 이더리움이나 그 비트코인과는 달리 하나씩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 토큰의 유니크니스를 보장하고 있는 그런 징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는 이런 이제 위조 불가 뭐 다양한 이제 에셋을 그 자산으로 그 디지털라이즈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지난 8월에는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한 10억 불, 1조 정도 거래되다가 지금은 조금 안정화된 또는 이제 조금 그 정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를 한 일주일 정도 거래 보면 한 2.4억 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7일 동안 거래된 지금
그 NFT 중에 요게 이제 제일 비쌌고요. 이 312더 정도, 한 120만 불에 거래됐던 요 크립토 펑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되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겁니다. 요 중에서 나머지는 그 뭐 이거 PEP라고 그러는데 그냥 요것만 그 아트 쪽에 좀 관련돼 있는 그 NFT이고요. 대부분 지금 많은 NFT들이 저런 캐릭터를 NFT로 만든 그런 물건들이 많고요. 저게 왜 그렇냐면 게임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그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저런 게임 요소에 관련된 NFT들이 그 게임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실제로는 제가 아날로그 세대의 특징이 안 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계속 하려고 여기다 이제 NFT를 사고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간단한 일이지만 한번 꼭 이렇게 NFT를 사고 팔고 하는 걸 해보길 좀 권해드리는 거는 해보는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 또 먹어본 사람하고 안 먹어본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NFT의 속성은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는데 세 가지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소성, 그리고 이제 희소성을 통해서는 차별화와 가치가 계속 증대되는 효과, 그러니까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저 희소성 때문이고요. 그리고 진본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진실된 어떤 인터넷의 활용을 통한 진본에 대한 확신이 이제 주어지고 있고요. 인감처럼.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보면 인터넷 시대에서는 카피해서 보냈잖아요. 지금 밸류의 시대에서는 저런 카피해서 보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인터넷 시대에 좀 도덕적인 관념이 높았던 사람들은 블록체인 시대에서는 이런 도덕적 가치관을 이 블록체인 NFT를 통해서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사회성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되게 큽니다. 네, 바로 그 NFT가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툴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회성에서는 최근 젊은이들이 그 주장하는 플렉스라는 거 하는, 내가 가진 거를 어떻게 좀 자랑하고 싶은, 인정받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이런 세 가지 속성을 NFT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은 끊임없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이제 NFT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NFT는 오프체인과 온체인이 결합된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온체인 온리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지금 현재 NFT의 모습이고요. 오프체인에서만 거래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한 그런 현물, 자산 또는 전통적인 에셋의 영역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에셋의 영역이 중간 단계인 온오프체인의 믹스된 형태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다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그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NFT는 현재 이 두 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큰 현재 지금 이슈입니다. 법률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저런 융합되어 있는 NFT들이 지금 마구 발행되고 있고요. 그런 발행의 기본에는 이런 전통 자산들의 유동성 문제를 저런 NFT로 해결하려는 노력 또는 욕망 때문입니다. 미술 가치가, 예술적 가치가 높고 가격이 높은 것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유동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NFT라는 그 툴로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저 NFT 타입으로, 온오프 믹스된 타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은 NFT는 그 중간 단계에서 결국은 현실에 있는 리얼 이코노미를 그런 디지털 이코노미로 갖게 하는 가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NFT라는 것은 메타버스 시대 또는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NFT가 현재 우리 살고 있는 리얼 월드에서의 다양한 에셋들을 저 메타버스로 옮겨가는 굉장히 중요한 툴로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NFT의 미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밝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웹3라는 그런 사상 또는 구현 요소들의 NFT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에셋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때문입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 또는 학계 또는 업계에서 NFT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NFT 스택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프로토콜 스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인터넷이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프로토콜을 좀 내포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 초만 해도 별로 좀 많은 참여자들이 없는 모습이었는데 8월에는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 개발자들, 사업가들, 플랫폼 개발자들이 여기에 참여돼 있고요. 프로토콜 스택도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빠르게 이 스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NFT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맨 위에 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펀드들 또는 이 시장에서의 그 밸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투자자들도 여기에 계속 속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최근의 동향은 다오입니다. 다오. 이 플라밍고라는 그 투자 플랫폼은 완전히 다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다오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의 관리 있는 투표권을 통해서 다양한 아티스트의 투자, 커미션, 큐레이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개념을 떠나서 이런 완전히 분산화되고 자율화된 그런 조직들이 점점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투자 플랫폼은 미국에서 최근 들어서 법률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NFT 이코노미를 좀 말씀드렸는데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시대를 빠르게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NFT와 또 블록체인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